몇 개쯤 있어요? 자, 번호를 불러볼까요? 족수를? 네. 114쪽, 너는 모르는 게 몇 쪽이죠? 113쪽, 113쪽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3쪽에 638번, 638번. 다음에서 k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은 1이고 이 분수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k보다 커 나왔습니다. 만약에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의 값이 3보다 커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성립한다면 k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k값이 될 수 있죠? 네, 이게 성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면 이게 성립한다면 그럼 k값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값이 k값이 될 수 있냐고요? 3보다 작거나 네,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3보다 같은 거라면 2보다 커도 되고 1보다 커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k값의 최대값은 3이라고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풀어줬던 것 같은데,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로 두 개 곱한 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a하고 a분의 1을 곱했고요, b하고 2b분의 1의 값을 곱했습니다. a분의 2b가 있고요, 2b분의 a가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 값은 원래 있던 상수값이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대상이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앞에 건 2분의 5라고 그대로 썼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더니 2루트 두 개 곱해주면 1인가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값 자체가 2분의 9입니다. 그런데 얘는 1이라면서요. 그래서 a분의 2 플러스 2b분의 1의 값은 2분의 9보다 커 났습니다. 그럼 k라는 녀석의 정체는 2분의 9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따라서 k값의 최대값은 2분의 9가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114쪽 질문이었습니다. 114쪽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43, 644. 43번은 다음의 식에서 이 식에서 x의 값의 최대값을 묻고 있습니다. x의 최대값을 묻고 있으면 보통 x라는 문제는 2차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x의 2차 부등식이 있으면 사이 값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한다면 x의 최대값이 존재할 테니까요. 자, 앞에 있는 거는 a 플러스 루트 2b,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 있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따르면 a제곱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기 때문에 x값한테는 1을 대입하면 될 것 같고 y값한테는 루트 1을 대입하면 이거 밑줄을 친 두 녀석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는 9-x의 제곱입니다. x한테 1을 대입했고 y한테 루트 1을 대입했으니까 얘는 3인가요? ax의 값은 x가 1이기 때문에 a고요. y가 루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은 b 루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3-x라며. 그래서 3-x의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연산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거에 대해서 연산해가지고 x의 범위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좌변값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7인데 우변값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입니다. 이 부동식 푸셔서 x의 범위에 따른 해를 구하세요. 이항했더니 4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8인가요? 2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했고요. 마이너스의 값 밑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사이값으로 마이너스 2분 3부터 3까지인가요? 네. 그때 문제 묻는 건 x값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x의 최대값은 3이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44번으로 갔습니다. 44번은 다음 녀석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의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3개짜리도 성립한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오른쪽에 있는 값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인 것 같고요. 요 값은 x, 2y를 제곱한 거고 3z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건 근데 좀 다르다. x하고 4y하고 3z다. 이 값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맞아요? 이 값은 여기 있어야 돼? 나의 바램은 이 값은 여기 있어야 될 거고 1차들이니까 이것들은 2차들이니까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건 x값 대신에는 뭐 대입하려고? x값 대신에는 뭘 대입할 건데? x값 대신에 x를 대입해야 될 것 같고 y값 대신에는 2y를 대입해야 될 것 같고 z값 대신에는 3z를 대입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9z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오른쪽이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 x값 대신에는 x라고 대입할 건데 y값 대신에는 지금 2y라고 대입할 거잖아. z값 대신에는 3z라고 대입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존재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 이 값을. 그럼 x, 4y, 3z의 값이 존재하려면 a, b, c 대신에는 뭘 대입해야 되는 거야? a한테는 1을 대입해? b한테는 뭐 대입해? c한테는 뭘 대입해요? 그걸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생각해서 풀라는 얘기야.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이네요? 좌변값은 6 곱하기 문제가 구하는 녀석이고 우변값은 그 값을 알려줬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11값을 제곱했으니까요.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9z의 제곱의 값은 24? 최소값 24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뭘 대입할지를 결정하는 게 연습을 통해 터득돼야 되는데 보통 느린 사람은 20문제 이상 풀어야지 터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연달아 문제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코시슈발치는 거 알면서 풀지만 문제 섞여 있으면 코시슈발치는 쉽지 않습니다. 자, 또 모르는 게 몇 번인가요? 현우 있나요? 없나요? 강훈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 번요. 저 모르는 거.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쌤이 10번 유형부터 수업 시간 아니나요? 네. 10번 유형, 몇 번 유형까지 있어? 10번. 10번이 마지막 유형이야? 지금 10번 유형 자체가 좀 어렵거든? 10번 유형이 도형에서 활용하는 문제고 하나씩 하나씩 지금 유형 10번은 다 풀어주려고. 그걸 좀 이따 다시 풀게끔 할 겁니다. 대각선 길이의 값이 16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 길이의 값이 16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 세로 길이 값을 몰라.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값을 지금 세로 길이를 x, 가로 길이를 y, 대각선 길이 값이 16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죠? 피타고라 정리 정도는 알고 있나요? 근데 피타고라 정리를 알고 있는데 문제는 넓이 값을 구하라며. 넓이의 값은 xy가 넓이죠? 이 값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x-y의 제곱의 값은 0보다 같은 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산술기하 평균이 등장하는 거죠? 내 말 이해되시나요? 좌변값 256이라고 얘기했고 오른쪽이 2xy이기 때문에 xy의 최대값은 128인가요? 곱셈 공식으로 풀었고 산술기하 평균으로 풀 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둘 다 양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적용하나요? 그때 오른쪽이 2xy이기 때문에 좌변값에다 대입했더니 어차피 똑같이 128 나오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은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곱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둘레 길이 값을 80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둘레가 80이면 지금 니은자 모양의 길이는 몇이란 얘기야?
40이어서 선생님 가로 길이의 값을 x, 세로를 y라고 쓰겠습니다. 알고 있는 건 x 플러스 y 값이 40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넓이의 값이 최대값 구하라고요? 근데 넓이의 값 자체가 xy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라는 얘기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은 2루트 xy보다 커졌습니다. 좌변값은 40이고 2로 약분했더니 20입니다. 양면을 제곱했더니 xy 최대값은 400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농부가 일정한 길이의 철망을 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가축오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깥쪽의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 중 짧은 게 70입니다. 그때 우리 전체 넓이의 값이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70이란 얘기야? 바깥쪽 직사각형 뭐 설명 있다고 그러냐? 이거 얘기하는 건가? 맞아? 내 잘못은 아니야. 설명을 좀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지칭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거는 이건 수학 시험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자, 우리의 바깥쪽의 직사각형의 가로하고 세로 중에 짧은 녀석의 값 여기가 아마 누군지 모르고 여기가 70이라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로 길이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라고 좀 단정 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넓이의 값이 최대였을 때 철망의 길이를 아씨 뭐 개소리야. 4개의 작은 직사각형, 4개의 작은 직사각형. 우리의 바깥쪽 직사각형 가로 세로 중에 짧은 게 70. 우리 전체 넓이의 값의 넓이가 최대. 어디를 지칭하는 거야? 몰라. 우리 가로 길이 모르죠? 가로 길이 값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철망의 전체 길이가 몇이야? 세로 길이가 몇 개 있어? 이게 지금 전체 철망 길이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우리 전체 넓이의 값을 알고 싶다며. 우리 전체 넓이는 몇인데? 아, 찝찝한데? 잘못 이해하고 있나, 문제를? 철망의 길이는 요건데, 이 값이 넓이가 뭐였으면 좋겠다고?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뭐 어쩌란 얘기야. 지금 쌤이 지금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지금 모자란 것 같은데? 우리의 바깥쪽.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중 짧은 건 세로. 세로가 70, 가로는 몰라. 가로는 미지수야. 우리 전체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어. 그지 같은 새끼들이 뭘 원하는 거야? 나만 이해 못하는 거야? 누가 이 문제 읽고 해석 좀 해줘 봐봐. 같이 맞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니네 생각에도 선생님 맞게 읽은 거 같지? 그런데 철망의 길이가 이건데 이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철망의 길이를 보라고.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철망의 길이도 몰라. 근데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어. 이 새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A라는 길이보다는 70이 짧죠? 짧은 길이가 70이라고 했으니까.
A보다 70이 짧을 건데 철망의 전체 길이는 누군지 몰라. 억지로 풀어볼까? 내가 문제를 느낌이 싸긴 하거든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출제한 놈의 의도를 지금 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 나는 철망의 길이 K 값이 알고 싶어. 근데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어. 이게 최대였으면 좋겠어. 나올까? 지금 철망인 2A라는 녀석과 350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은 2A하고 350 가지고 산술기하 적용해요. 위루트 700A야? 억지로 좀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좌변값은 K죠. 좌변값은 K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70A를 만들어. 70A를 양변을 제곱해? 될까? 양변을 제곱했더니 K제곱 2분의 K제곱 우변값은 4분의 K제곱이고 우변값은 700A? 그럼 70A가 필요하니까 10으로 나눠줘야 돼? 70A의 최대값은 40분의 K제곱이 최대값이야? 그런데 최대값이 넓이의 최대값이 40분의 K제곱이 되도록 하네. K를 구하라며. 맞아요?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은 어떨 때 성립한다고? 이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 가장 클 때 40분의 K제곱이 되려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 두 값이 똑같을 때 성립한다고? 두 값이 똑같도록 하는 A가 누군데? 두 값이 똑같도록 하는 A의 값은 175라고? 그럼 A가 175면 이건 700이야? 답을 구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문제를 이렇게 그지같이 만드냐? 이해된 거 맞으세요?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었어, 문제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48번으로 갔습니다. 648번은 길이가 240인 울타리로 그림과 같은 6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축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축사의 넓이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전체 직사각형의 긴변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눈으로 유관선으로 보기에는 가로 길이가 더 긴가요?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울타리 전체 길이 값 240입니다. 240을 가지고 식세우려고 합니다. X는 3X라고? 여기는 이 가로선 길이의 최대값이 X인 걸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다 3개 있는 건가요? Y는 이게 지금 전체 울타리 길이입니다. 울타리 길이 가지고 식사했고요. 축사의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난 XY의 최대값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장 긴 변 길이를 구하라고요? 자, 주어진 녀석에 대해서 우리 뭐 해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을 3X하고 4Y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두 개 곱해주면 12XY, 좌변값은 240, 240 대입해서 이거 약분했더니 120, 양변을 제곱해서 12로 약분해야 되는데 이거 제곱하면 120 곱하기 120인데 제곱하면 12XY, 12 약분했더니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은 XY 값의 최대값은 1200이라고?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Y를 구하라고? 근데 최대값을 가지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같을 때 3X하고 4Y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두 숫자의 합이 240이었다며 누구로 똑같다고? 그럼 따라서 X라는 녀석의 값은 40이고 Y의 값은 30인가요? 그럼 더 긴 변의 길이를 구하고 있으니까 답은?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에서 좌표 평면에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현재 4,6입니다.
A점이 4,6이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절편값이 AB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인가? 여기가 누구라고요? A, 0. 여기 이 점 좌표값 0,B인가요? A, B는 둘 다 양수고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B점, C점의 좌표는 A하고 B였습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OBC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OBC 넓이가 몇인데요? 이거라고요? 근데 식이 있어야지 산술기가 써가지고 최소값 구할 거 아니야. 어떤 관계식을 알고 있죠? 점의 좌표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요? 대입했습니다. 성립하는 식은 A분의 4의 값이랑 B분의 6의 값을 더한 게 1이라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A, B 고백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보통 고백값의 최대값 구하라는데 왜 고백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아, A, B의 값이 분모했으니까 그런가 보지? 현재 이 숫자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두 개 곱하면 A, B분의 24네요. 좌변값은 1입니다. 양변에 루트 AB를 곱하려고요. 그럼 좌변값이 루트 AB인가요? 양변을 제곱하라고? 양변 제곱했습니다. AB의 값은 맞겠나요? 24 곱하기 4, 96 맞아? 그럼 내가 구하는 넓이의 값은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50번으로 갔습니다. 50번은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옆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0,000원, 밑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20,000원, 뚜껑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로 길이의 값이 3m, 부피의 값은 48짜리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높이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바닥은 도형이 뭐라고? 바닥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 세로 길이 모르지? 세로 길이 값은 x라고 놓겠습니다. 높이의 값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옆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옆넓이는 전부 다 제곱미터당 10,000원이기 때문에 비용의 값을 좀 계산 좀 해보려고요. 비용의 값이 뭐죠? 옆넓이의 값이 누구야? 옆넓이 네 군데 있습니다. XY가 두 개 있나요? 3Y도 두 개 있나요? 그것들은 10,000원씩이야? 형 눈이 감겨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넓이의 값은 3X인데 금액은 20,000원이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얘가 지금 비용입니다. 이 비용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피의 값이 48이라고? 부피 구했습니다. 부피가 누군데요? 따라서 XY 값은 16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비용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6 대입하면 앞에 거 첫 번째 것만 숫자고 나머지 걸 지금 모르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가장 작은 비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의 합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거기다 16 대입하려고요. 16 대입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여기다 8 대입한 게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구했습니다. 32 더하기 48? 651번으로 갔습니다. 651번엔 넓이의 값이 4파이짜리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원의 반지름 2겠네? 그런데 내부에 있는 점 P점 좌표를 찍었고요. P점을 지나는 현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두 부분의 넓이의 값은 S1과 S2입니다. 근데 4S1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아이씨, 내가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지 지금? 니네 지금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뭐냐고? 반지름 2인 거 알고 또 뭐 알아? S1, S2에 대해서 관계식 알고 있는 게 뭐냐고?
S1, S2를 더한 녀석의 값이 4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S1, S2의 값을 더해서 4파인 거 알고 있을 때 이 값이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지금 650번까지 싹 다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코시-슈왈츠 부등식인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제곱인데 a하고 b하고 x, y한테 뭘 대입할지 이제 결정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는 x하고 y한테 s1, s2를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여기 있는 선을 보니까 4s1 제곱하고 s2의 제곱인 거 보니까 요 자리가 지금 4s1의 제곱하고 s2의 자리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x한테 뭐 대입해? ES. y한테 s2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a, b 뭘 대입해야 되지? a한테 뭐 대입할 거야? a한테는 2분의 1, b한테는 1을 대입해야지 이 값이 s1 플러스 2가 되겠죠? 현우 네 눈이 약간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지 않아서 걱정이다. 첫 번째 a제곱의 값 구했더니 4분의 1, b제곱의 값은 1. 앞에 건 지금 4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입니다.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대입했더니 s1 플러스 s2인가요? 그래서 대입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주어진 밑줄 친 거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대입하는 건 4파이를 제곱한 16파이 제곱이야. 앞에 있는 건 4분의 5 4s1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16파이 제곱입니다. 따라서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상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상수량 자체로 놓고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문제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풀어줬어요? 지금 도형의 문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문제가 지금 660번 했거든? 660번 미리 풀어드립니다. 어느 농가에서 그림과 같이 바깥쪽으로 벽을 쌓고 안쪽에는 2개의 칸막이를 설치해서 3칸의 공간을 갖는 직사각형 모양의 창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벽은 1m에 5만원? 칸막이는 1m에 2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바닥면 넓이가 35짜리 창고를 만들 때 최소 비용의 값이 필요합니다. 길이를 모르는데? 가로 세로 길이 모르잖아 지금. 가정해야 되겠네? 어디를 가정하지? 넓이가 35다. 넓이가 35다. 가로 세로 길이만 가정한다고 되려나? 아니지. 아닌가? 상관없구나. 가로 세로 길이만 있어도 비용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쌤은 지금 가로 길이의 값을 x라고 놓겠습니다. 세로 길이의 값은 y라고 놓겠습니다. 얘네들은 높이의 값은 똑같고 부피의 값은 두께의 값은 무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벽을 시공해야 되는데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의 길이만 구하라며. 높이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벽이 길이가 몇이야? 벽의 길이는 2x 플러스 2y야? 근데 벽은 5만원이라며. 미터당. 그럼 비용이 얼만데? 10x 플러스 10y가 비용인가요? 칸막이 길이가 지금 여기 길이가 몇이야?
여기도 y인가요? 칸막이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4y라고요? 길이는 2y, 비용은 2만원? 이게 지금 비용입니다. 괜히 저걸 묶었었네. 10x 플러스 14y의 값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최소값이 필요한데 넓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그럼 내가 할 거는 이거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되겠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2루트 140xy 140은 2 곱하기 70, 4 곱하기 35 140하고 30으로 곱하면 4 곱하기 35제곱이야? 그럼 70제곱이네? 70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값은 최소 비용은 140만원이 최소 비용이네요. 661번으로 갔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값이 R자 되는 원이 있습니다. 이 반원 모양의 땅에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화단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습니다. 화단의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자는 원의 반지름이 R인 거고 선생님이 모르는 건 지금 요만큼 길이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요만큼 길이 모릅니다. 다 XY로 잡았습니다. 여기 반지름값이 지금 R이라고요? 알고 있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R제곱입니다. 그런데 화단의 넓이가 몇인데? 네, 화단의 넓이의 값 2xy네요. 이 녀석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지금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좌변값은 R제곱이라면서 우변값은 2xy야?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R제곱이 최대값이에요? R제곱이 지금 최대값인데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며 최대값을 가지려면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두 개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누구로 똑같다고요? 두 개 더해서 R제곱이고 두 개 똑같다면 누구로 똑같냐고. 자, X제곱의 값도 2분의 R제곱, Y제곱도 2분의 R제곱. 그럼 몇 대 몇이야? X하고 Y가 1대1이니까 가로하고 세로는 2대1이에요? 이해되신 건 맞나요? 자, 뒤에 도형 문제 또 있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 있어가지고 666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수 A, B에 대해서 저게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A, B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두 개니까 반드시 전개할 겁니다. 전개했습니다. A분의 1하고 A를 곱했고요. B분의 4하고 B를 곱했습니다. 나머지 거 전개했더니 A분의 B하고 B분의 4A도 있습니다. 앞에 거 5는 내비 들고 뒤에 있는 분수의 값만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2루트 4인가요? 따라 최소값은 9가 최소값인가? 그럼 결국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긴 했는데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며. 요점은 이거잖아. 최소값이 9가 되도록 하는 A, B의 관계식은 두 개가 똑같을 때 최소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다고 놓게 되면 B제곱의 값은 4A제곱인가요? 하지만 A, B의 값이 양수값이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B의 값은 2A이고 B의 값 2A라는 녀석의 값을 객관식 보기에서 고르시라고요. 그런데 A, B의 값이 양수니까 1, 4, 5면만 그리시라고 원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형 문제가 또 없나? 673번은 풀어드려야 합니다. 673번 보세요. 673번 문제는 단골 문제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시험 문제의 모든 학교가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673번은 모든 책이 이 문제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 애들은 시험 보기 전에 근데 딱 한 문제씩밖에 없어. 참고서마다 한 문제씩밖에 없어. 몇 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x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오늘 풀어보신 것 중에 현우가 아까 114쪽에서 질문한 문제 x의 값의 최대값, 최대값 구하는 문제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코시 슈왈츠 부등식 사용했는데
x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대입했었잖아. 아까 전에 3-x제곱도 대입했었고 기억나세요? 그때 선생님이 요걸 염두에 놓고서 얘기했습니다. x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어야지 사이값이 나와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필요한데 그러면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필요하니까 yz는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내 말 들으셨나요? yz 니네 꺼져라고 하려면 yz의 값을 없애버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코시 슈왈츠 부등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코시 슈왈츠 부등식을 사용하면 1y, 1z 여기다 대입한 yz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한 거 빨간색 쓴 거 이해되시나요? 자, 대입하려고요.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건 2. y제곱 z제곱의 값은 11-x제곱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 y 플러스 z 대신에 5-x를 대입해요?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아까 문제는 알파벳을 a, b라고 쓰고 다른 걸 x라고 썼으니까 a제곱 b제곱이라고 쓰고 다른 걸 x제곱이라고 썼으니까 아까 건 2항까지 해줬거든.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대입했더니 2항 해주겠습니다. 2항 했더니 맞게 2항 잘했나요?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입니다. 3분의 1부터 그때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도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에서 매우 잘 출제하는 중요한 문제여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문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건가? 자, 676번으로 갔습니다. 676번이 종이 위에 반질 길이값이 루트 5짜리가 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모두 잘라내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모두 잘라내? 여기 그림처럼 나와 있는 직사각형들 얘기하는 건가? 점선을 따라서 접어가지고 윗면과 밑면이 없는 정사각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기둥의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의값을 L이라고 한다면 L의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면은 정사각형이잖아. 쌤이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높이의 값을 Y라고 한다면 L 값이 지금 몇이라고요? (8x 플러스 4y가) 전체 길이인가요? 나는 이 값에 대해서 최대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xy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요만큼 길이가 x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야? 여기는 2x.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대각선 길이 값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지 xy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x제곱 플러스 4분의 1 y제곱의 값이 5인 관계식을 알고 있다고요? 그럼 뭘 사용해야 돼? 이거 최소값, 최대값 구하려면 뭘 사용해? 코시 슈왈츠 부등식 사용하면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건 현우한테 물어보려고. 현우 아까 전에 이거 설명할 때 눈이 썩은 눈이었거든? 현우야,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대입하려고 하거든? x한테 뭐 대입할 거야? y한테 뭐 대입할 거야? 그랬더니 요 녀석의 값이 8x 플러스 4y였으면 좋겠거든?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좌변값은 16 더하기 64니까 80인가?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은 4x제곱 플러스 4분의 1 y제곱입니다.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곱했더니 8x 플러스 4y예요? 여기다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더니 400? 제곱의 값이 400보다 작으니까 8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까지야? 근데 x하고 y는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없어. 이 녀석의 값 이렇게 쓸 수는 없고 x, y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나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20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677번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정도가 지나치게 유명해서 이건 진짜 모든 참고서에 다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나실 거고요. 이미 여러 번 만나셨습니다. 그런가? 강훈아 사실이야? 배웠다는 기억이 나요? AB라고 하는 3분의 1의 값 2라고 얘기했고요. AC라는 길의 값은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각은 30도입니다. 그런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 BC 위에는 P점이 있습니다. P점 좌표는 BC 위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점인데 P점은 움직입니다. 근데 그 P점에서 AB하고 AC에 내린 순회의 발의 좌표를 각각 MN이라고 칭했습니다. 필요한 건 PM이라는 길이, PM분의 AB, PM분의 AC라는 길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AB 길이가 몇이라고? AC 길이 값은 3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저거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PM하고 PN을 놓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문자로 적읍시다. PM의 값은 A라고 하겠습니다. PN의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B라고 잡게 되면은 여기다 AB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조금 더 익숙합니다. 이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AB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데 AB 사이 관계식을 알아? AB 사이 관계식을 뭘로 만들 건데? 그게 생각이 필요한 거야. 이 도형에서 AB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성질을 사용해서 만드실 건가요?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싫습니다. 다른 거. 난 넓이 가지고 풀 생각입니다. 넓이로 위의 넓이와 아래 넓이의 합이 전체 넓이로 놓고 문제 풀 생각입니다. 넓이 구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ABC 넓이는 중3 때부터 많이 했잖아. 누군데요? 2분의 1 곱하기 사인 30의 값은 2분의 1이잖아. 넓이의 값은 2분의 3의 넓이인가요? 하지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두 개의 넓이 합으로 보려고요. PAB라는 녀석의 넓이하고 PAC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 값에 이렇게 넓이 값을 확인하려고 하거든? 밑에는 넓이의 값은 몇이야? A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니까 위의 넓이는 몇이야? 누가 A라고 그랬어? 아, 넌 B라고 했어요? 내가 내 귀가 잘못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누군데? 이거 가지고 풀라고요? 근데 분수니까 조금 불편하다. 분수 좀 피할까? 2배 할까? 2 플러스 3b의 값은 3입니다. 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 생각입니다. 그럼 문제는 질문 단순한 거잖아, 이제. 야, 이거 줄게. 이거 최소값 구해라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뭐부터 하죠? 이런 문제 꽤 풀어봤잖아, 숙제로. 아, 이거 하나 자체가 한 유형이었잖아. 뭐부터 해? 곱해요? 2 플러스 3b의 값이랑 두 개 곱한 형태로 바꿨습니다. 전개했습니다. 2랑 곱했을 때가 4, 3b하고 곱했을 때가 9, a분의 6b, b분의 6a. 산술기하 평균은 요거에 대해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앞에는 13은 그대로 썼고요. 뒤에 거 산술기하 적용했더니 2루트 36인가요? 25야? 근데 얘는 지금 3이라면서 3 곱하기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의 값이 25보다 큽니다.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방금 넓이의 값을 이용해서 식 세웠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다음에 만났을 때 못 풀면 어떤 쌍욕을 해야 되나요? 그건 정말 욕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똑같이 생긴 문제 숫자도 안 바뀌고 똑같이 나와. 계속. 그러면 틀리지 맙시다. 자, 선생님 오늘 계획했던 수업은 여기까지야. 오늘은 남은 시간 또 문제 풉시다. 118쪽에 663 663번이 지금 n값이 2보다 큰 같은 자연수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은 무리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류법을 통해서 유리수라고 가정했고요. 기하분수기 때문에 지금 분수 형태로 썼습니다. PQ의 값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양변을 제곱에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P의 값은 Q의 제곱은 이 왼쪽 걸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구성되는 P라고 하는 녀석은 P는 Q의 제곱의 약수입니다. 그럼 PQ의 값은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Q 제곱의 약수가 되면서 서로소인 것도 만족하려면 어떨 때 그걸 만족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P의 값이 누가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P의 값은 소수 2야. 그런데 Q제곱의 약수여야 돼. Q제곱의 약수여야 되는데 얘가 Q제곱의 약수여야 되는데 PQ는 서로소여야 돼. 그럼 2하고 서로소인 숫자 되게 많잖아. 뭐 3, 5, 7 이런 거 있잖아. 3, 5, 7, 11 어떤 숫자 되든지 간에 전부 다 홀수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의 제곱의 값은 여전히 홀수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25의 약수야 이게? 안 되잖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P가 1. 네, P의 값이 반드시 1이었을 때만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면서 약수인 관계도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로지 P의 값이 1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네, 여러분 납득하셨나요? 서로 소가 되면서 약수 관계를 만족하려면 무조건 P의 값은 1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P의 값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좌변값은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우변값은 q제곱이어서 n제곱값은 가가 누구라고요? 이게 갑니다. 근데 자연수 k에 대해서 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짝수일 수 있고 q의 값이 만약에 짝수라고 한다면 q제곱 플러스 1은 2k 대입하게 되면 누군데? 2k 대입했을 때 누구라고? 4k제곱 플러스 1이야? 4k제곱 플러스 1은 2k를 제곱한 것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은 거지? 이거 나가 문제네, 그지? 누구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보다 작다고 해야 되지?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확실히 작아? 2k 플러스를 제곱하게 되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니까 그것보다 이게 작은 거 확실하지? 그러면은 2k하고 2k 플러스 사이에 있는 숫자 n이 있어? 2k하고 2k 플러스 1은 이웃한 자연수잖아.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존재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라고 하는 녀석이 2k 플러스의 제곱이기만 하면은 n값은 두 이웃한 자연수 사이에 존재하는 n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나에 들어 녀석의 값은 지금 2k 플러스 1의 제곱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q의 값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q의 값이 2k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2k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했더니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한테 1을 더했으니까 인가요? 그럼 얘는 2k 플러스 1을 제곱한 것보다 큰 거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2k 플러스라고 2k 플러스 2의 값은 이웃한 자연수기 때문에
이유타는 두 자연수 사이 있는 녀석의 값으로 n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값은 p분의 q를 만족하는 n값은 없다는 걸 지금 짝수든 홀수든지 간에 없기 때문에 이 값은 모순이어서 무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에 있는 녀석의 값은 q의 값을 대입하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q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q제곱 플러스잖아, 가가. 그 다음에 g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k 플러스 1제곱입니다. 여기다 숫자 2만 대입하라고요? 2 대입했더니 5가 되고 3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 대입했더니 49인가요? 두 개 더해서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자기가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66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풀긴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맞죠? 자, 다음에 x의 값은 0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x가 0이면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이 분수의 값은 x의 제곱의 값이 a였을 때 최소값으로 간다고 써 있습니다. 뭘까? 쌤이 저번에 설명할 때 분자 분모에 똑같은 알파벳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 분수의 값이 언제 최소값으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x가 다 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거 가분수지. 가분수에서 일단 진분수로 만드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인수분해서 약분이 되나 일단? 저 분수의 값은 분모의 값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예요?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은 3승 더하기 3승으로 인식해서 x제곱 플러스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하고 플러스 16으로 인수분해 돼요?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럼 약분하고 남은 녀석의 값은 이게 남습니다.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누기 하면 제일 첫 번째 거는 1, 두 번째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x분의 4? 아, 이런 좀 불편하네. 이거를 어떻게 하지? x의 제곱의 값이 누구일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아, 선생님이 잘못 썼죠, 이거. 내가 잘못 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군요. 차수의 값을 잘못 썼네요, 선생님이. 착각해가지고. 요게 지금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이죠? 그럼 해결될 것 같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거는 x의 제곱,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마지막에 x의 제곱분의 16인가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네. 밑줄 친 두 녀석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밑줄 친 두 녀석은 2루트 16인가요? 그래서 최소값은 4입니다. 그게 B라면서요.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호관계가 성립하려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던 두 개의 숫자 똑같을 때인가요? 두 개의 숫자 똑같도록 한 x제곱이 누군데요? 이게 A라고요? 4하고 4를 더해서 답은 8이 답이네요. 자,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자기가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66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69번은 2차 방식의 두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계수 연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근거계수 연계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두근의 합의값이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근의 고백값이 B라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감마하고 델타의 합의값도 알고 있고 고백값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수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생긴 걸 보아하니 알파, 베타를 묶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감마하고 델타의 값도 묶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베타인가요? 뒤에 두 개를 통분했더니 감마, 델타. 근데 앞에 거 쌤 잘못 썼죠? 앞에 게 고백값이 분모야? 합의값이 분자입니다. 고백값이 분모고 합의값이 분자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의값도 두 근의 고백값도 다 양수인가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습니다. 최소값 구했습니다.
최소값은 2가 최소값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또 풀어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푼대까지 중에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네, 이어서 하세요. 다음에 세개수절, 세개수절 곱한 게 있고요.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더한 거에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개 더한 거에 최소값? 근데 3개 더한 거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써있는 건 지금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해 줬던 것 같은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3개짜리도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한다고요? 3 곱하기 세제곱근 ABC가 성립합니다.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3승에서 ABC가 나온 걸 얘기합니다. 자, 적용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3 곱하기 세제곱근 3개 곱한 게 A, B, C분의 1인가요? 그 분모의 값이 8이야? 그럼 3승에서 8분의 1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3승에서 8분의 1 되는 숫자 누군데요? 네, 3승에서 8분의 1 되는 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3이 최소값입니다.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67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 내접하는 직육면체의 부피의 값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든 모서리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구가 있습니다. 방구 속에 직육면체가 내접하고 있다고? 내가 그릴 수 있나 이거를?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를?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이거를 못 그려. 대충 그렸어요? 얘가 지금 내접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접한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 직육면체에 대해서 모든 모서리의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서리 길이의 값은 가로 길이의 값은 x, 세로 y, 높이의 값은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합의값은 x가 4개, y도 4개, z도 4개 있나요? 난 이 값이 필요합니다. 관계식이 있어야 됩니다. x, y, z에 대해서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계식이 있으려나? 이 구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구의 중심은 모든 꼭지점들을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했을 때 대각선들이 이 빨간색 점을 구의 중심을 지나려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수선발 좀 내리려고. 수선발 내리면 중점에 찍힐까? 이해 되시나요? 구의 중심점 좌표에서 수선발 내리면 어디를 연결할까? 여기다 연결하면은 아이씨 잘 연결되려나 모르겠다. 이 녀석은 빨간색 여기 원 바깥쪽에 있는 게 아니야. 안쪽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점. 구의 내부에 있는 점이야. 이 파란색 점. 구 표면에 있는 점이 아니라고. 여기도 수선발 내리는 거 여기쯤 있을 거고. 또 수선발 어디다 내리지? 여기다 수선발 내려볼까? 또 중점에 수선발 내려질 겁니다. 내 말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조금 더 잘 그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절반 길이가 2분의 x야? 여기 절반 길이 2분의 x죠. 여기 2분의 y, 여기가 2분의 z인가? 여기가 2분의 y, 여기가 2분의 z인가? 옮겨 그려야 되겠다. 입체적이니까 헷갈린다.
구의 중심점 좌표는 이거의 내부에 있을 거거든? 내부에 있는 점인데 그 점의 좌표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한 선의 중점이야. 구의 중심.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건 지름이어야 돼. 살짝 더 밑에 있어야 되나? 그런데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 여기에 중점을 찍을게요.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면의 가운데 점, 오른쪽에 있는 면의 가운데 점, 구의 중심은 또 다른 직육면체일까요?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그럼 절반 길이의 값이 여기가 지금 2분의 x, 여기가 2분의 y, 높이의 값 2분의 z야? 근데 오른쪽 앞에 있는 이 점은 구의 표면상의 점이야? 이 점은 구의 표면상의 점?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건 구의 중심이었잖아. 두 점을 연결한 녀석의 값은 반지름이겠네? 그럼 2분의 x를 제곱하고 2분의 y를 제곱하고 2분의 z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합이 반지름 제곱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4분의 x제곱 2분의 y를 제곱한 4분의 y제곱 4분의 z의 제곱의 값이 직육면체 대각선길인데 그게 4분의 3이에요? 문제 요구한 건 그럼 이제 이걸 준 거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이 3이었을 때 그때 밑줄 친 걸 구하겠습니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아까처럼 a, b, c 설명 안 할게요. y제곱 z제곱 이 녀석의 값이 1x, 1y, 1z보다 큰가요? 아이씨 보라색이 안 보인다. 왼쪽에 있는 값은 지금 3대 2 했더니 3 곱하기 3이니까 9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이에요? 그럼 3개 더한 거의 최대값이 누구야? 3개 더한 거의 최대값은 3? 그러니까 답은 12가 답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일요일날 풀이할 거고요. 숙제는 2챕터 끝까지만 푸는 게 숙제입니다. 잘 가세요.